무산 위기에 놓였던 대구 경북 행정통합특별법, 국민의힘이 다시 찬성으로 입장을 모았습니다. 한편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률로 나오는 여론조사가 어제 발표됐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TK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분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달서 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의 유형아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지금 여의도에서 필리버스터 하고 계시다가 오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제가 어저께 저녁 6시, 12시까지 당번이었습니다. 아, 6시간이요? 예, 예. 6시간 다 채우셨네요. 거의 다 채웠습니다. 예. 예. 이번에는 저 이른바 재판소원법 여기에 예, 대한 그렇습니다. 예. 필리버스터인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거 언제까지 이게 할 수 있는 거죠? 국민의힘이? 오늘 아마 7시에 저녁 7시에 아마 표결일 겁니다. 아, 7시요. 예, 예. 의원님. 예. 필리버스터 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네. 이게 뭐 마지막 수단이긴 한데 야당 입장에서 이게 본인이 표결을 하루 늦추는 거 말고는 아무런 실익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쪽에 의석이 180석 있으면 종결권이 있기 때문에 예. 종결 동의권이 있어서 사실상 실효성으로 따지면 없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뭐 국회 선진화법이 있는데 예. 동물국회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예. 저희 나름대로는 참 무기력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법안의 문제점 알려야 된다.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좀 짚어볼게요, 의원님. 대구 경북 행정통합특별법 이거 원래 이제 뭐 한 해 만에 막 대구 저 경북 뭐 어제 막 며칠 전에 난리도 아니었는데 어제는 정리된 거죠, 하기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본회의에 올려주면 바로 통과되는 건가요? 법사위에서 이제 일단 예. 통과를 시켜줘야 되겠죠. 법사위에서. 근데 민주당이 여기에 대한 반대는 없는 겁니까? 저희가 듣기로는 자기들이 핑계대기를 이제 대구시 의회에서 반대해서 자기들이 보류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언제 민주당이 야당이 반대한다고 자기들이 법안 보류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핑계거리고 아마 저희 분열을 노렸던 것 같은데 다행히 어저께 대구 경북 의원들이 다 모여서 그 찬성으로 의견을 모아서 지도부에 전달을 했고 지도부에서 이제 협상을 해서 이번 회기 내에 통과 좀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보고 있고 당연히 통과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민주당에서도 반대는 못할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이제 모양새가 며칠 전에 뭐 주호영 의원하고 송원석 원내대표하고 뭐 누가 반대했어 원내대표 그만둘래 뭐 이런 고성도 오갔다고 보도가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투표를 한 거거든요. 네. 이게 사실은 모양새가 좀 좋지는 않아 보이긴 해요, 의원님. 약간의 해프닝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거죠. 처음에 발의를 23번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해서 약간 저희가 원안보다는 조금 달라진 법안이 됐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통합법이 왜 만들어졌는데 그 이유를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수도권 일극체제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구 경북 이렇게 갈라져서는 경쟁력이 없으니까 합치면 인구가 500만이 되고요. 그다음에 경제 생산 지수 한 200조 정도 됩니다. 그래야 이제 한번 이렇게 서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큰 틀에서 보자는 거고 디테일에서 부족한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있죠. 그건 보충해 나가자 이런 주의였습니다. 근데 대구시 의회에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그걸 핑계 잡고 보류를 했다는 건 되게 치졸한 거죠. 민주당이. 그렇습니다. 그럼 행안위에서 자기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내부를 보면 의원님도 당연히 찬성하셨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을 비롯한 대구 의원님들은 거의 다 거의 투표도 안 했습니다. 만장일치. 예, 만장일치요. 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죠? 예. 투표를 안 했고 이제 경북 의원님들이 일부 투표했는데 반대가 있었. 5표. 예, 뭐 표는 모르겠는데 일부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 왜 반대하셨다고 보세요? 첫째는 그러죠. 뭐 경북 북구 의원님들 위주로 반대가 있었는데 첫째는 이제 주민들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고 두 번째 이제 대구 경북이 합치다 보면 대구로 흡수되지 않겠냐 이런 그런 우려도 있고 그다음 대구 경북 지역이 좀 소외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작은 부분을 너무 부각시키지 말고 큰 부분을 가자. 그리고 이 특례법은 이게 종착에는 시작입니다. 예. 이게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제주 특례법도 계속 보충했거든요. 저희도 그렇게 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통합해서 그 소외된 지역이 안 되도록 재정이나 행정 권한에 대해서 좀 더 배려를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고 있죠. 그 경북 북부 쪽에 있는 의원들이 반대한 건 아무래도 저 지역이 소외될까 봐 뭐 그런 이유라고. 그렇죠. 뭐 도청 소재지도 없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나름대로 뭐 네. 이해는 가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앞서 이제 민주당이 민주당이 얘기했다는 대구시 의회에서 반대한다는 거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의원님
대구시 의회도 대부분 국민의힘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죠? 대부분 거의 다죠. 거의 다죠. 예, 그렇습니다. 대구 지역구 국회의원들 다 국민의힘 의원들인데 다 찬성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대구시 시의회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뭐예요? 뭔가 말못 사실 속사정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뭐 여러 지역에서 의견이 있습니다. 있고 뭐 얘기가 있는데 확인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예. 뭐 이 자리에서 얘기 드리긴 좀 그렇습니다. 대구시장과 좀 관련이 있습니까? 차기 대구시장 뭐 선거와?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그런 뭐 여러 얘기가 있는데 사실 뭐 그런 게 사실이라고 믿고 싶지도 않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정치를 얕게 하면은 그 후과가 다 자기한테 돌아갑니다. 저는 정치를 그렇게 배우진 않았어요. 예. 뭐 저 공식적인 인터뷰이기 때문에 대놓고 말씀하실 수는 없으나 대구시 의회에서 대구 경북 통합은 뭐 반대하는 여러 이유가 얘기는 뭐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 여러 얘기는 있더라고 지역 언론에서 뭐 얘기도 해주고 하는데 확인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걸 뭐 공론화시킬 필요는 없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기로 하긴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대구시장 나가시잖아요. 그렇죠. 출마 선언했습니다. 출마 선언했어요. 예, 예. 아 이제 대구시장 아니네요. 대구 경북 통합 되면 뭐 통합시가 되겠죠. 통합시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당내 경선이 본선인데 뭐 그렇지 치열하잖아요. 않습니다. 지금 뭐 지지율 보면 동률 아니겠어요. 근데 예, 예. 근데 뭐 경선이 모든 선거 다 그렇습니다. 선거는 쉬운 선거도 없고 어려운 선거도 없고 예. 이제 선거는 누가 진정성을 가지고 있고 예. 절박성이 있냐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이 불의 종류가 집불이 있고 숯불이 있어요. 예. 집불은 확 타다 금방 꺼지고 숯불은 은근히 타요. 맞아요. 그런데 한번 불타면 확 올라오죠. 예. 뭐 그런 점에서는 저는 되게 강점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 두 본인은 번 숯불이다. 저는 그렇게 보죠. 예. 두 번째는 이제 실천력입니다. 실천력인데 누구든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대구 예. 경제를 살린다. 대구의 GRDP가 전국 꼴찌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33년 계속 꼴찌였었어요. 예. 그럼 지난 4년간은 대구 경제가 좋았냐? 안 그랬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대구 경제 패러다임이 바꿀 시기를 놓쳤다는 겁니다. 예전에 섬유학 내연기관 부품 기간일 때 그때 대구 경제가 됐었어요. 근데 이게 저부가가치 산업이거든요. 이게 고부가가치 산업 구조로 바뀔 때 그 골든 타임을 놓쳤다는 거. 두 번째 앵커 기업이 없어요. 대구에. 대구는 대기업이 안 떠오르죠. 앵커 기업이 없기 때문에 생산 주소가 낮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누가 들다보고 이걸 어떻게 살릴 건지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공약을 한 2개 내놨던 거고요. 예. 그 실천 가능한 공약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근데 저 라이벌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현역 도지사 있죠. 현역 국회 부의장 있죠. 그쵸. 전 원내대표 있죠. 전 원내대표 있죠. 많죠. 예. 예, 그 많아야 좋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신 있으세요? 뭐 자신이 있다 없다가 보다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 있죠. 근데 예. 뭐 그렇게 뭐 힘들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의원님. 예. 솔직히 의원님을 얘기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에서 영향력은 그래도 예전만큼 아니겠지만 좀 있을 것 같긴 하고. 뭐 후광이 없다고는 제가 부인을 안 예. 하지만은 제가 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빛이 강하면은 예. 그림자가 깊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강한 빛만 보는데 예. 그 깊은 그림자는 안 보거든요. 그것도 다 제가 갖고 갈 숙명이고 업인데 이번 선거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심정적이야 뭐 있겠지만은 공식적으로 나와서 뭐 유세를 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제 목소리를 안 냈던 이유는 제가 목소리를 내면 이걸 마치 대통령을 소환해서 대통령 목소리를 치환을 하기 때문에 사실 조심스러웠었어요. 근데 예. 이제는 자기 목소리가 낼 때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전 같으면은 이제 경선이 되면 그냥 대구시장 그냥 당선인데 앞서도 지금 당선율의 동률이라고 네, 예. 그 여론조사가 방금 저희 뉴스 원샷에서 소개해드렸던 어제 발표했던 MBS 저 여론조사인데요.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23일에서 25일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했던 자세한 거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된 전국 지지율 17, TK에서 민주당과 동률 28. 예. 이런 적이 거의 없었죠. 그렇죠. 예. 이 얘기는 만약에 의원님이 이 후보가 되시더라도 민주당에서 뽑을 수 있는 최강의 카드인 김부겸 전 총리 카드를 뽑으면 네. 본선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거든요. 뭐 그렇습니다. 그건 지금은 뭐 김부겸 총리 아니라 누가 나와도 이런 추세에서 그렇게 일방적이지는 않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다만 네. 이제 김부겸 총리에 대해서
이제 그분이 이제 대구에서 지역구 의원은 당선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군포에서 2번을 붙었었어요. 17대, 아. 18대를 제가 붙어봤고 그러네요. 18대 때 한 3% 정도 제가 졌던 걸로 예, 예, 기억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누가 나오더라도 뭐 쉬운 선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구 시민들이 판단할 때 대구에 대한 애정을 누가 갖고 있고 어허. 대구의 문제점을 누가 정확하게 알고 있고 이걸 누가 해결할 수 있는지 근데 이런 갖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뭐 거기서 판단이 될 거라고 보고요. 저는 김부겸 선배가 나오더라도 또 다른 분이 나오더라도 저는 똑같이 갈 것 같아요. 뭐 의원님 근데 민주당에서요 지금 예. 오늘이에요? 예.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 한다는데. 예, 저 들었습니다. 야 이러면은 그 뭐 두 가지 정도 제가 보고 하나 첫 번째는 이제 대구 경북 통합이 안 된 게 예. 대구 경북 의원들이 분열돼서 안 됐다 이런 핑계 하나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김부겸 총리를 압박하는 카드로 쓸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압박하는 카드? 보는데 저는 그런 꽁수는 안 통한다고 봐요. 자기들이 뭐 현장 와서 최고 회의를 한다고 해서 대구에 대한 무슨 애정이 있냐 전혀 없죠. 립서비스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장 비관한 얘기가 TK 신공항입니다. 이 공항이 이제 국가 재정이 투입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에 어떤 혜택을 주겠다 도움을 주겠다 아무런 얘기도 없습니다. 없으면서 와서 회의 한번 한다고 대구 민심이 돌아선다. 대구 되게 만만하게 보는 거죠. 이 사람들이. 아니 그래도 대구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민주당이 아유 어차피 대구 경북 우리가 안 돼라고 하고 좀 힘을 안 쏟을 거를 현장 최고위까지 한다는 건 뭔가 국민의힘이 워낙 약세니까 파고들면 우리도 저기서 뭔가 해볼 수 있지 않겠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뭐 박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대구도 자기들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뭐 그분이 말하는 게 원체 틀린 게 많아가지고 더 그래요?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 예. 대구 민심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이지는 않습니다. 들어보면은 차갑죠. 예. 그렇지만 애정이 없냐 있어요. 지켜보고 있고 꾹 누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하냐 따라서 그 애정은 저희가 다시 받아올 수 있고요. 네. 의원님, 네. 이 지지율요? 네. 17%. 그러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직후보다도 낮은 거고. 뭐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장동혁 대표 취임 이후엔 최저치라고 하는데. 굳이 따지자면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저는 뭐 물론 이 지지율 이렇게 보면 당 지도부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죠. 근데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대표가 이제 뭐 친윤 윤 대통령이니까 절연하지 않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미 절연을 했다고 봐요. 다만 명시적으로 표현을 안 했다고 보는데 제가 기억하는 게 지난 1월 달에 장 대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 그때 과거를 누구로 지칭한? 저는 윤 대통령을 지칭한다고 봐요. 근데 지지 세력을 지칭한. 두 번째 이번에도 그 1심 판결하고 난 다음에 두 가지 꼭지를 얘기했는데 언론은 뒤에 것만 얘기를 해요. 뭐 전륜 세력 갈라치기 하는 이 세력을 전륜한다는데 그 전에 뭐랬냐면 대통령 이름을 팔아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세력도 이건 절연이 된다. 그 세력이 누구겠어요? 윤어게인 하는 그 세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만 국민들이 원할 때 명쾌하지 않다고 보시는 거죠. 그 명쾌하게 얘기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닌데 왜 안 해요? 저는 대표께서 이제는 좀 얘기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언론에서 이제 윤어게인과 같이 가는 걸로 장 대표가 저 대통령 1심 선고 이후에 선언을 했다 이렇게 보는데 그게 아닐 거다? 저는 그렇게 안 보죠. 두 가지 꼭지를 얘기했는데 언론 네거시얼 미디어에서는 뒤에 꼭지만 부각을 시키고 앞에 꼭지는 전혀 보도를 거의 안 했어서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두 개가 아니라 한 개만 받아들인 거죠. 그러면 절연 세력에 대한 발언에 동의하세요? 앞에 거든 뒤에 거든?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을 이용하는 세력과 절연해야 된다. 이것도 이건 동의하시죠? 당연히 동의하죠. 그러면 자꾸 절윤 얘기해가지고 당내를 갈라치려는 사람들과. 근데 그거는 이제 갈라치기 하는 세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겠죠. 저는 방점이 뒤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이 지금 힘든 거는 분열되어 있는 걸 자꾸 국민들한테 보여주니까 왜 이렇게 니네 같은 식구끼리 싸우냐 단합되지 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짜증내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장 대표가 노선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정말 저희끼리 얘기하는 쇼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대표가 예를 들어서 윤 대통령이 같이 간다 이렇게 생각은 저는 안 하고 그렇게 같이 가면은 당 어떻게 되겠어 망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그 노선 관련해 가지고 지금 네. 전당원 투표하자는 의견도 있고 그리고 의원들 비밀 투표하자는 얘기도 있거든요. 저는 그럴 것까지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고 이제 곧 바로 이제 선거 체제로 돌입이 될 건데 선거 체제로 돌입이 돼서 선거 체제로 가게 되면은 어차피 큰 전쟁을 앞두고 작은 걸 묻어야 되거든요. 예. 자꾸 작은 걸 부각시켜서 남존일 시키는 겁니다. 이게 싸움이 있으면 바깥 싸움이 있으면 우리 싸움은 일단 접어두고 가야 되거든요. 예. 선후가 있는데 그건 전 구별할 수 있다고 봐요, 의원들이. 그 어쨌든 노선 변화는 있어야 된다는 것 자체는 의원님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또 상대표가- 변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러고 있습니다. 언론은 그렇게 하나도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드렸죠. 앞에 거를 얘기를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예. 마치 뒤에 것만 부각됐어. 앞에 거를 얘기를 같은 반열을 놓고 같은 비중을 갖고 했으면은 이렇게까지 나빠지지 근데 않았다고 봅니다. 의원님 그 장 대표가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는다는 거요. 그 명시적으로 정치인이 명시적으로 얘기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걸 왜 안 해요? 뭐 본인 성격 탓도 있죠. 성격이요? 17%인데요. 근데 이 17%를 저는 이제 이 프로테이지를 보는 건데 예. 유보청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유보청이 한 27% 되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이 저희 지지청에서 갈라졌다고 보거든요. 예. 지켜보고 있다고 보죠. 다만 시간이 필요한데 너무 시간이 지체되면은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놓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 생각엔 골든 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명시적으로 더 얘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뭐 거예요. 국민들이 원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 의원님 지금은 오늘 대구 내려가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갔다 다시 올라와야 됩니다. 예, 민주당 지도부도 대구 내려가 있고 네네. 지금 대구에 있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 오늘 뭐 서무시장도 방문한다던데. 네, 뭐 의원님도 서무시장 박근혜 대통령은 또 예전에 많이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한 전 대표의 지금 전국 행보 제명당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공식 행보나 마찬가지거든요. 대구를 찾았어요. 그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뭐 저는 왜 가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일부 측근들 얘기는 뭐 보궐선거 출마 생각도 있다 이렇게 얘기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대구를 되게 만만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아직 결정난 건 아니니까요. 네. 출마 여부는. 예. 대구 민심이 굉장히 차갑습니다. 지역구를 돌아다니 보면,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민심도 차갑지만은 그 반면에 한 대표에 대한 민심도 되게 차갑습니다. 차갑고 저는 지금 한 대표가 저렇게 민심 행보를 할 때가 그러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제가 만약에 한 대표 옆에 있다 그러면은 지금은 자숙하고 기다릴 때라고 저는 얘기 드리고 싶어요. 물론 본인이 백의종군 하라고 누구도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어떤 선택을 해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고 봐요. 다만 멀리 보고 크게 보면 지금 행보가 큰 도움이 되겠냐?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서사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 서사가 만들어져야 국민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정치를 배웠습니다. 너무 빨리 움직이지 말고 때가 오길 기다려라. 그렇죠. 기다려야 됩니다. 그때는 찰 때까지. 어느 때를 말씀하시죠? 국민들이 부를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 시기가 늦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유형아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